따자하 신HSK 한수 안녕하십니까? YBM 종로 박현정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요. 그죠? 오늘은 HSK 6급 작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작문은 생각해보면 참 재미난 과목이죠. 왜냐면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학생들이 포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포기한 건 전부를 포기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알죠? 글자 수를 채우거나 어느 정도만 하신다라면 60점이라는 기준을 채운다는 건 생각보다 쉬울 수 있는 게 작문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작문을 제대로 공략하려면 여러분들이 아까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HSK 작문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은 성공입니다. HSK에 나오는 작문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 그게 많아요. 현대문이 역사적인 이야기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고요. 그래서 그 현대문의 상당수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가의 성공 스토리가 대세를 이룹니다. 그래서 뭐냐면 인물만 바뀌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IT를 했다가 그다음에 스포츠 사업을 했다가 약간 사업의 영역이 바뀌기는 하지만 어디선가 막 계속 본 듯한 이야기 그다음에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점수를 못 받겠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뭔지 알죠? 어지럽게 정리되어 있었던 이런 글들을 딱 모아서 이건 이런 패턴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완성을 하면 좋겠죠. 여러분 패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본 걸 그냥 마구마구잡이로 썼다고 점수를 잘 주는 게 아니라 약간 세련된 문장으로 그다음에 격식을 갖춘 문장으로 쓸 수 있느냐가 알겠죠? 50점, 60점, 70점 알겠죠? 이런 점수를 가늠한다, 결정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접근 다시 한번 보시면 사업가의 성공 스토리가 대다수고요. 성공 스토리도 이야기 전개가 대부분 빤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개인의 신상을 보통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에요? 뭔가를 공부했고요. 고향이 어디예요? 라고 막 주저리 얘기를 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그에 대한 설명은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서 설명을 빼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나마 그 부분을 적어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그 사람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성공 스토리니까 뻔하죠. 첫 번째는 고민이라든지 이 사람에게 시련이 옵니다. 고민 혹은 시련이 오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알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 단계 뭔지 알죠? 이거네 라고 해서 발견을 하게 돼서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가는 것이죠. 어디선가 많이 봤던 얘기 아닌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나오는 일반적인 사람이 좋다라든지 성공 스토리를 다루는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보통 이렇게 흐름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교훈인데요. 교훈을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라고 정리를 해주는 기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출도 있습니다. 3번의 교훈이라는 것은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도 않을 때도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1번과 2번이라는 것은 꼭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모두 오늘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리 다 못합니다. 그래서 나눠서 선생님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디를 위주로 할 거냐면 개인의 신상과 고민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신상 정보를 정리할 텐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표현들을 꼭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出生위 하게 되면 어디에서 태어났다가 될 겁니다. 됐죠? 어디 태어났냐면 하나의家庭 하게 되면 가정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알죠? 성공 스토리에 나오는 사람 치고 금수저 별로 없어요. 알겠죠? 대부분 다 뭐다? 은수저도 아니고 동수저 혹은 흙수저인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흙수저인지라 보통 어떻게 나온다? 빈쿤이라고 해서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빈곤한 가정 출신이었다 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야 나중에 성공의 감동이 더 커지는 법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거 통째로 외워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알겠죠 여러분? 집에 돈이 없었어요 이렇게 나온다라면 이렇게 쓰지 말고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요 표현 써주자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학교 출신을 얘기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B의 위라는 표현을 써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건 이렇게 보통 보면 원래 B에는 이합사이지만 뒤에 위를 붙이면 장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죠? 이렇게 써준다는 거죠. 어딜 졸업했다? 베이징大学 학교 좋은 데 나왔네요. 그죠? 북경대, 청와대 어디 등등등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출신이다. 여기 뒤에다가 전공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전공 적으면 什么什么系라고 해서 무슨 과다라고도 적어줄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 문장은 작문도 관통하고 있긴 하지만 듣기 2에 있는 알겠죠? 인터뷰에서도 개인의 신상을 소개할 때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겸사겸사 기억해 둡시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
신상 정보를 얘기할 때 그런 경우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남다르다고. 맞죠? 그래서 남다르다는 표현이 여기 있어요. 중이란 글자 보시면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이니까 여러 사람이죠. 여러 사람들과 다름이 있다라고 해서 남다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남다르다 할 때는 그 사람은 누구와 남다르다라고 서술을 쓸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나왔죠. 볼까요, 여러분? 자, 그 사람의 자, 총什么什么중 하면 어디에서라고 돼 있는데요. 자, 볼게요. 그 사람은 자주 위중부통의 想法 중이라고 돼 있었죠. 그러면 남들과는 다른 생각, 아이디어 속에서 됐죠? 칸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이런 표현을 쓸 때마다 뭐라 생각해라? 아, 나는 2점을 벌었다. 3점을 벌었다. 그래서 내 점수는 지금마다 캐시백처럼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참아집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보면 그 사람의 자주 일상적인 그런 남다른 아이디어 속에서 그 사람이 똑똑함을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 표현 어려운 거 아는데요.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요 단어가 있어요. 한자 발음이 두자고 뒤에 한자 발음이 각자예요. 됐죠? 그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잔루 도제어라 그래서요. 자, 이게 뭐냐면 두각을 나타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하지만 이거 외워놓으면 점수 잘 받을 것 같죠? 그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作为는 뭐뭐으로서라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나왔죠? 자, 음악의 전통은 신동입니다. 됐죠? 음악의 신동으로서 이건 결과죠. 결과로서 추다오는 데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데뷔를 한 그는 이미 뭘 시작했냐면요. 在专业领域 됐죠? 자, 전문적인 영역에서 잔루 도저라고 해서 두각을 드러냈다 하면 되겠죠. 만약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 생각한다라면 음악 신동으로서 여기 보면 안 써도 되겠죠. 알겠나요? 하나의 음악의 신동으로서 이게 타는 적어도 되겠죠. 그는 됐죠? 이미 전문적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 정도 표현까지는 적어주셔야 알겠죠? 60 플러스 알파, 70 플러스 알파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어차피 외우고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보면 어디 태어났다, 빈곤한 가정. 그 다음에 이게 어디 학교를 졸업했다, 비의 위. 그 다음에 남다르다, 위중부통. 그 다음에 두각을 나타내다 어떻게 한다? 짠루 도저라고 해서 이런 표현 한번 정리하면 좋아요. 여기까지가 뭐다? 개인 신상 정보입니다.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신상 정보 좀 가볼게요. 또 중요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흥미가 좀 많더라고요. 특히 음악가라면 음악에 대한 흥미가 있을 것이고, 스포츠 만약에 운동선수라면 어릴 때부터 뭐 탁구나 어떤 특정한 스포츠에 흥미를 보이는 경우 있겠죠.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알아야 될 문장, 뭐뭇에 대해서 표현하다, 뭐다? 흥미. 이렇게만 써주면 점수 안 나오니까 농호우더 농후한 흥미라고 해서 큰 흥미를 나타냈다는데 여기다가 흥미를 나타내는 영역만 써주면 끝난다는 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은 뭐에 대해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나중에 이 사람은 커서 작가가 됩니다. 됐죠? 이 사람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표현추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단한 흥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다라면 나중에 커서 작가가 되었다. 뭐 쓸 수 있겠죠. 어릴 때 뭐 사진 찍는 데 있어서 뭐 그림을 그리는 데 하게 되면 화가가 되었다라고 할 때 상당히 뭐겠습니까? 순조롭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여러분 읽어볼까요? 타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타는 밟았어요. 어떠한 길을 밟았다는 것은 어떤 길을 가게 되었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走上什么什么之路 하게 되면 어떤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자, 쉬운 것부터 갈까요? 그는 마침내 어디 길을 가게 되었냐면 음악의 길을 가게 되었다. 맞습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왔죠. 타상 什么什么 주루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다? 상업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 이 사람은 나중에 비즈니스하는 그죠?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좀 더 문장을 좀 어렵게 적어봤습니다만 됐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20여 년 전에 자 32원을 들고 맞죠? 이런 사람 많죠. 뭐 집에 있는 돈 100만 원 들고 막 갔다 이런 말 많이 나오죠. 32원을 들고 상업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그는 오늘의 자산이라는 것은 이미超过 넘었습니다.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나올 것 같은 표현이죠. 알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건 겁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 더 신상정보 관련된 표현들 기억해 두세요. 이거 말고 좀 더 있긴 하지만 이거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개인 신상정보 어디 태어났고 어디를 졸업을 했고 흥미가 있었고 어떤 길을 가게 되었고 이까지만 되면 신상을 쭉 한 번 더 훑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게 나오죠. 신상을 훑고 나서 이 사람을 항상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가라고 한다라면 계속 연주가 잘 되다가 연주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거죠. 아, 나 재능 없나 봐.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개발하다가 그런 거죠. 계속 실패를 하는 거야. 그럼 그런 거 있죠. 나는 연구자로서 뭔 자질이 없나 봐.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좌절을 겪게 되겠죠. 그러면 이 좌절을 겪을 때 이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었다,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꼭 한 번 더 브릿지로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면 좋겠냐면 선생님이 딱 문장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러분 랑이 나왔죠. 랑은 여러분들 사역동사처럼 많이 영어의 사역동사로 많이 쓸 텐데요. 앞부분은 가끔씩 원인 같은 단어를 쓸 수가 있고요. 뒷부분에는 결과를 쓸 수 있어요. 여기 결과가 다 뭐다? 고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원인이 뭐냐? 아주 간단하죠. 이것 혹은 뭐다? 이 일, 그 다음에 이 문제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우면 이러한 이 시리의 일련의 문제들, 한두 개가 아닌 거죠. 쫙 연결되는 일련의 문제들, 그 다음에 이 일인데요. 좀 어렵게 적어봤습니다. 투루지라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갑작스러운 이 일이라는 거, 이 사건이라는 것은 그로 하여금, 그녀로 하여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미호부제라는 것은 의욕이 풀리지 않는다. 도대체 이게 뭐지? 정답이 뭘까? 그죠? 자, 간더 쿤호. 쿤호는 곤혹스럽다. 난감하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간더 쿠너. 한자를 그으면 고뇌하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요 표현.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저는 사실 장문 쓰러 가면 이 표현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이렇게 나왔죠. 100번을 생각해도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은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다. 알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알겠죠?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텅뿌이 하게 되면 골치가 아파 죽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뿌이라는 글자는 형용사의 뒤에 붙어서 매우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 단어가 포인트니까 이거 뺄래요. 안 돼요. 빼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토텅뿌이. 자, 이것들은 그 혹은 그녀를 골치 아프게 만들었다. 자, 요 표현. 자, 읽어볼까요, 여러분? 모부저. 자, 모부저 더우 나오란 말은 이거 번역 못하는 사람 꽤 있을 것 같네요. 머리를 못 만지겠다라는 것은 갈피를 못 잡겠다는 뜻입니다. 감을 못 잡겠어요. 머리를 못 잡는다고 나왔지만 감을 못 잡겠다 이런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그로 하여금 감을 잡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게 되면 이 표현도 알아놓으면 좋겠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요 단어들. 이 단어들은 독해 이 영역에 A, B, C, D의 선택지도 가끔 나오는 단어니까 기억해 둘까요? 不知所措. 됐죠? 자, 추오란 단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5급에서도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추오시라 그래서 자, 추오시 그러면 조치란 단어가 있어요. 조치는 일종의 방법이죠. 그러면 방법을 모르겠다니까 어찌할 바 모르겠다. 이 문제는 그를 어찌할 바 모르게 만들었다. 알겠습니까? 자, 맨 마지막 수소우처. 한자를 조금 아시나요? 아니면 저랑 같이 한자 배워보실래요? 속수무책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뭐다? 요거랑 같은 계열로서 어찌할 바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상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고민 혹은 난관에 봉착합니다. 그 난관이 그 사람을 어쩔 줄 모르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런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를 외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알겠죠? 몇 점을 줄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민에 관련된 표현 자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고민을 해요. 그 다음에 노력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발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을 한다 그랬었죠. 자, 오늘은 짤강의 때 여기까지입니다. 고민은 다음 시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교훈은요. 그죠?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궁금하시면 실강에 와서 종로 YBM이 와서 저랑 만나시는 것도 그죠? 한번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의 짤강이고요. 다음 키워드도 아직 저희가 성공에 대한 얘기를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수업의 키워드 역시 성공입니다. 자, 다음 강의까지 앞에 배웠던 표현들 잘 복습하시고요. 오늘 다루지 못한 표현들은 다시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나요? 자, 짤강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짤강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복습 꼼꼼하게 하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실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